안녕하세요, 부산처자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날 더워지면 와야지 하고 벼르고 있었던 가덕도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꽤 먼 거리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동래구에서 출발해서 교통체증 없이 1시간 정도 걸렸고요. 왼쪽으로는 부산 신항이 있습니다. 부산 신항은 부산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의 경계에 있는 곳이고요. 연간 컨테이너 1320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갖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물동량이 가장 많은 항만입니다. 가덕도를 오려면 가덕대교와 눌차대교로 해서 빠르게 올 수도 있지만 저는 부산 신항 쪽으로 와봤습니다. 여기서 좌회전할 때 바닥이나 위에 특별히 가덕도 방향이라고 표지판은 없고요. 부산 신항 따라서 오다 보면 좌회전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 땅은 전부 바다였다가 매립이 된 곳이고요. 아까 신남항로 큰 길에서 계속 직진하면 남쪽 컨테이너 부두가 있고 더 이상은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부산 강서구 가덕도입니다. 선창 마을이고요. 왼쪽에는 58번 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하단에서 58번을 타면은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2010년 말 이전까지만 해도 가덕도는 배를 타야지만 들어올 수가 있는 섬이었습니다. 당시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도선 운항은 녹산 선착장과 여기 가덕도 선창 마을을 하루 왕복 12번 운행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연육 도로가 건설이 되면서 70년 만에 배편은 중단이 됐습니다. 하단과 신항을 오가던 58번 시내버스를 여기 가덕도 선창까지 연장을 해서 운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가덕도의 옆에 붙어있는 작은 섬인 눌차도의 끄트머리에 있는 벽화마을로 알려진 정거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천가교라고 하는데요. 가덕도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교 외에 특별히 연결도로가 없어서 불편했었는데요. 2010년 청가동 외놀마을에 차량 소통이 가능한 다리가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이 다리가 없었을 때는 눌차도의 주민들은 가덕도의 배편이 끊기게 되면 인도교로 걸어 나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었습니다. 청가교는 차도와 인도가 완전히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청가교를 건너면 여기는 눌차도입니다. 위로는 눌차대교가 보이고요. 왼쪽으로 바다를 두고 가덕 해안로 길 따라서 끝까지 가면은 정거마을이 나옵니다. 여기는 항월마을인데요. 여기 눌차도에는 항월마을, 정거마을, 외놀마을, 내놀마을 이렇게 4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항월마을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어선도 많고 굴 어장도 활발한 곳입니다. 항월이란 목을 넘는다는 뜻인데요. 목이란 손목 발목 할 때 그 짤룩한 부분을 말합니다. 항월마을이 외놀마을과 내놀마을 중간에 있어서 이 목을 넘어가야 한다는 데서 항월마을이라고 붙여졌습니다. 눌차도 해안도로 따라서 달리다 보면 바다 쪽으로 굴양식장이 지천에 있고요. 굴양식을 하는 조개더미를 계속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눌차도는 수심이 얕고 온도나 유속, 염도가 적합해서 굴의 종묘장으로 최적의 장소로 꼽히는 곳입니다. 굴의 유생이 조가비에 붙도록 해서 업을 하는데 이런 업을 채묘업이라고 합니다. 굴은 조간대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조간대란 간조대는 바깥에 노출이 됐다가 또 만조대는 바닷물에 잠기는 구역을 조간대라고 합니다. 여기 굴양식은 조간대에서 밀물 썰물을 이용한 수하식으로 물이 들면 잠기게 되고 물이 나면 햇볕에 노출이 돼서 자라게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나라 굴양식의 생산량은 한 해 4만 톤 이상인데 이 중에서 80% 이상이 여기 가덕도와 통영, 남해에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눌차도의 눌차라는 말은 우리말로 넘차라고 하는데요. 가득 차서 넘친다는 뜻입니다. 한자어로 표기하면서 눌차가 되었는데요. 가덕도에 넘쳐서 솟은 섬이 누워있는 모양이라서 아마 가덕도 본섬에서 살짝 떨어진 섬이라서 넘차라고 불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눌차도는 가덕도 북동쪽의 섬인데요. 모래가 퇴적이 돼서 쌓인
그 사주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된 육계도입니다. 마치 두 개의 섬처럼 보이는데요. 중간 부분에 지도에서 보면 눌차 초등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학교는 폐교가 되었습니다. 원래 신항만공사에서 여기 바다를 매립을 해서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쓸 계획이었는데요. 환경단체와 또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가덕도는 아직도 자연 경관 그대로 때묻지 않은 곳입니다. 거대한 굴양식장이 보이고요. 건너편은 녹산공단입니다. 눌차도 섬을 반바퀴 돌아서 왔고요. 커브를 돌면은 바로 앞에 정거마을이 보입니다. 정거마을 마을버스 정류소에 주차를 하면 되고요. 그 이상은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여기 정거마을의 앞바다는 파도가 심해서 배가 잘 뒤집어지는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동네 어부들은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름이 닷을 걸어 놓는 곳, 그래서 닷정자에 거리로 표기하면서 정거마을이 되었습니다. 여기 마을버스 정류장에는 화장실과 관광 안내 표지판이 보이고요. 강서 1번과 17번 마을버스가 하루 6회 운행을 하는데 17번은 부산 하단까지도 옵니다. 마을 입구에 1904 흐르는 섬 가덕도라는 글귀가 보이는데요. 1904년 가덕도 외양포에 일본군 포진지가 들어선 해를 뜻합니다. 강서구청과 소설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강서구 가덕도 동 안에 속해 있는 눌차동의 정거마을입니다. 조용한 바닷가의 섬 마을인데요. 가덕도에 붙은 작은 섬인 여기 눌차도 안에 있는 좁은 골목으로 된 벽화 마을입니다. 옛길인 좁은 골목길 따라서 담벼락마다 아기자기하게 벽화가 그려져 있는 마을입니다. 갈매길의 5호 코스이고요. 환경부가 선정한 생태 보존지역 생태 체험 시범 마을이기도 한 곳입니다. 여기 벽화들은 2013년에 조성이 된 것인데요. 강서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벽화 전문가들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기 정거마을에는 6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집집마다 담벼락에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가덕도의 그 주민들의 삶과 자연 환경을 주제로 한 그림들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빛바랜 그림들도 있고요. 최근에 새로 그려진 그림들도 있습니다. 걸어서 한 10분 정도면 다 볼 수 있는 골목길이고요. 마을을 전체 다 둘러보는데도 30분 정도면은 다 볼 수 있는 그런 조용하고 작은 마을입니다. 이 집은 시골 마을답게 대문도 없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로 앞에 바다 뷰가 펼쳐져 있겠네요. 멋집니다. 여기 마을에는 주민들이 다 살고 계시기 때문에 조용히 구경을 하다 보면은 골목 끝에 작은 등대가 보이는데요. 제가 홀리듯이 가고 있습니다. 바다도 잔잔하고 어쩜 이리 조용한지 어촌 마을의 한적함 그 자체입니다. 여기까지가 벽화 골목이었고요. 골목의 끝에는 앞에 쪽빛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멀리 바다 건너 아파트들이 보이는데요. 부산 강서구 신호 산업공단이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무인도의 모래섬은 진우도라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진우도라는 섬은 100년 전에 생성이 된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섬인데요. 1000해의 생태 보고입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시시각각으로 크기가 변하고 있는 섬이고요. 오래전 1959년까지만 해도 진우원이라는
보아원이 있었던 곳인데 그래서 이름이 진우도가 되었습니다. 여기 정거마을 위쪽 산길에는 1970년에 가덕도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이 있어서 2007년까지 해병대 진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자, 다시 왔던 길 돌아서 이 다리는 아까 지났던 천가교이고요. 저는 좌회전을 해서 대항 전망대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오른쪽에서 들어왔었던 곳입니다. 부산에서 거제로 빠르게 가는 길이 열린 지 딱 10년이 됩니다. 이제야 점점 스쳐 지나가기만 했었던 그 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여기 가덕도도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동입니다. 역사 대대로 지금의 창원시의 관할이었던 곳인데요. 1989년부터 강서구에 편입이 되었고요. 옛 이름은 원래 천가동 또는 천성동이었습니다. 하늘을 더한다와 하늘의 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가덕도 동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요. 여기 가덕도와 눌차도 전체가 가덕도 동입니다. 여기 가덕도 동의 학교는 눌차도에는 학교가 폐교가 돼서 이제 없고요. 가덕도에는 유일하게 덕문중학교, 덕문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는 청가초등학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가덕도는 부산에서 가장 남쪽 바다에 있는 대한민국 최남단의 섬입니다. 부산시의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이고요. 용도보다 더 큰 섬입니다. 둘레는 36km이고요. 가덕도란 이름은 예로부터 섬에 더덕이 많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또는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한 조선시대 기관이었던 가덕 진관이 있어서 가덕도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왼쪽에는 쭉 눌차만입니다. 지금은 갯벌로 보이는데요. 밀물일 때 바닷물이 차면은 둥글게 큰 호수같이 보이는 곳입니다. 한때는 여기가 매립이 돼서 물류시설과 해저 관광 레저 단지로 조성이 될 뻔한 곳이었습니다. 앞에서 코너를 돌면 삼거리인데요.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대항 전망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직진하면 성북 마을과 동선 세바지, 동선 방조제가 있는데요. 동선 방조제는 눌차만을 가로질러서 눌차도와 가덕도를 이어주는 제방인데 폭이 매우 좁고 긴 방조제 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회전을 하면 새로 생긴 길인데요. 거가대교로 해서 거제도로 갈 수가 있고 부산 신항과 녹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성북 IC이고요. 우회전하면 부산 신항과 눌차대교, 가덕대교로 해서 녹산으로 갈 수가 있고 좌회전은 안 되고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무조건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없는지 잘 살피면서 좌회전 같은 직진을 하면은 고속화 도로인 거가대교를 타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 길은 거가대로입니다. 부산과 거제도를 이어주는 도시 고속화 도로인데요. 2010년 12월에 거가대교가 개통을 하면서 그때 함께 개통이 된 도로입니다. 제한 속도는 80km인데 버스를 포함해서 과속이 빈번한 곳이라서 동요되지 말고 정속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북 IC에서 거가대로로 한 500m 달리다 보면 앞에 터널이 보이는데요. 가덕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이 터널도 2010년 거가대교와 함께 개통이 된 터널인데요. 이 터널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바다 해안길인 가덕 해안도로의 그 좁고 꼬불꼬불한 도로를 따라서 삥 둘러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가덕도의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됐고요. 왕래도 정말 쉬워졌습니다. 이 터널로 해서 2014년 천성과 대항 사이에 연결도로가 개통이 됐는데 그 길을 통해서 대항 마을로 쉽게 진입할 수가 있게 됐고요. 가덕터널은 가덕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연대봉 아래를 관통하는 터널이고요. 또 통행료는 없는 무료 터널이고 CCTV도 없습니다. 터널을 나와서 계속 직진해서 가면 가덕 해양파크 휴게소가 나오고요. 거기서부터 국내 최초의 침매 터널인 가덕 해저 터널로 해서 바다 아래를 지나면 거가대교를 타게 되고요. 다리를 지나면 대한민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인 경상남도 거제시입니다. 저는 여기서 천성대항이라고 적힌 오른쪽으로 빠지겠습니다. 내려가서 우회전하면 천성항으로 갈 수 있는데요. 천성항은
끝에 가덕 해저 터널이 시작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천성에는 천성 진성이 있는데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부산포 해전을 위해서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런데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자주 납니다. 일단 정지했다가 천천히 대항 쪽으로 좌회전을 합니다. 여기는 천성 IC입니다. 좌회전 하자마자 바로 앞에는 회전 교차로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들어왔다면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 유턴이 됩니다. 길 따라서 나가면 다시 가덕터널을 반대 방향으로 탈 수가 있고요. 거가대로 방향이라고 적힌 우회전은 안 됩니다. 저는 대항 방향으로 직진하겠습니다. 방금 지난 천성 IC에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대항 전망대까지 길은 천성 대항길인데요. 올해 10월까지는 명예도로로서 5년간 호국 영웅 백제덕길이라고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강원도 금성 샛별고지 전투에서 크게 공을 세운 백제덕 2등 상사를 기리는 길이라서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심의를 거쳐서 더 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앞에는 연대봉 생태 터널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위로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터널인데요. 이 터널은 작년 2019년에 태풍 위탁의 영향으로 토사 30톤이 밀려 내려왔었습니다. 산사태가 크게 있었는데요. 생태 터널을 나오자마자 앞에 얼핏 봐도 경치가 기가 막힌 곳이 있어서 잠시 내려서 구경을 해볼까 합니다. 세상에 그림이 따로 없습니다. 부산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다시 한번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가덕도의 지형은 남북으로 길게 생겼고요. 높은 산이 많고 그래서 급경사의 길들이 대부분인데 평지는 거의 없는 섬입니다. 그 산 중에서 여기는 해발 460m 최고봉인 연대봉인데요. 가덕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정상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봉수대가 있어서 연대봉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연대봉 가는 등산 코스가 유명한데요. 왼쪽에 지안국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트레킹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차장은 무료입니다. 여기는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동 안에 속해 있는 대항동인데요. 대항이란 가덕도에서 가장 큰 항이라서 대항동이라고 합니다. 대항 마을이 있는 대항항과 가덕도 등대 그리고 120년 아픈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외항포가 있는 곳입니다. 또 대항 새바지는 봄이면 몰려드는 숭어떼로 알려진 항구이고요. 대항동은 가덕도에서 가장 아래에 있고 또 부산에서도 최남단에 위치한 곳입니다. 부산에서 최고 오지 마을로 꼽히는 곳이기도 한데요. 2016년 전까지만 해도 경유하는 버스 노선도 없는 곳이었고요. 유일한 길은 가로등도 없는 비포장 산길이었습니다. 2018년이 돼서야 대항마을과 외항포를 이어주는 2차선의 포장도로가 개통을 했는데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제는 교통이 편리해진 곳입니다. 여기가 대항 전망대입니다. 여기 전망대에는 모형 비행기가 2대가 있는데요. 가덕도에 신공항을 조성한다는 말이 한참 나왔을 때 그때 2014년에 전망대 도로를 개통을 하면서 같이 설치가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타는 비행기에는 여기서부터 하늘로라고 영어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도 부산 곳곳에 가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신공항 유치를 공론화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가슴이 뻥 뚫리는 바다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워낙 높은 지대에 있어서 남해가 한눈에 다 보이고요. 왼쪽으로는 대항항에 대항마을이 내려다 보이고 우측으로는 거가대교의 주탑이 살짝 보이는데 정면에는 저 멀리 거제도도 보입니다. 바로 앞에 바다 아래에는 가덕 해저 터널이 지나고 있습니다. 가덕도에서 보는 바다의 광활함은 부산에서 보는 바다와는 확실히 또 다른 느낌입니다. 가덕도는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서 2편에서 또 소개하겠습니다. 120년 역사의 외항포 그리고 새바지 항과 인공 동굴과 해변 등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